안녕하십니까. 청년 보수정치 퇴근TV입니다. 오늘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우리 보수의 미래, 우리나라가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에 정말 무관심하면 우리는 가장 저열한 인간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는 정말 고대 그리스 철학자 정말 유명하신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같이 나오는 소식,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딥하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 왜냐하면 비록 지금 정당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긴 했지만 다시금 기회는 찾아옵니다. 그 기회를 찾아오게 만들려면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현재 정치의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우리 퇴근TV 가족분들에게 키포인트, 정말 쏙쏙 알아야 할 부분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 오늘은 바로 국민의힘이 바로 용산, 이제 용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실 앞에서 의총까지 열며 강하게 반발한 상황과 이에 따라 지금 정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책에 대한 부분도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외국인 역차별 대출 정책, 두 번째는 북한 핵 폐수 침묵, 북한이 핵을 폐수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협치 파괴 논란까지 연관된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국민의힘은 7월달 7월 1일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오늘 어떻게 보면 좀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상당히 습하고 더웠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비까지 맞아가며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사진이 보이시죠? 그만큼 이번 사안이 심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중심에 지금 누가 있네요. 바로 송원석 원내대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혹은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커졌다. 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 다음에 2인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한 장관직과는 차원이 다른 자리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김민석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가 채무 질문도 답하지 못했고, 재산 의혹과 자녀 입시 특혜 논란, 여러 사안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청문회를 형식 정도로만 생각하는 인물을 총리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야당 시절 의혹만으로 지명 철회하라고 수없이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의혹을 덮고 인준을 밀어붙이려는 것, 이게 내로남불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따라 바로 두 번째, 이번 의총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또 한 가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부동산, 저한테도 청년 입장에서 상당히 크리티컬한 영향성을 가져다 준다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바로 부동산 대출 규제입니다. 부동산. 자국민에게는 대출 규제를 날벼락처럼 시행을 하면서 바로 외국인, 중국이 상당히 많이 염두에 둔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중국인은 예외로 둔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하기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에게 대출을 막고 외국인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건 자국민 역차별이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중국 자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규제의 불균형은 안보 문제로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말로는 공정, 형평성 외치면서 실제로 국민의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실로 의총 이제 현장에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안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테러라고 주장을 하면서 북한의 핵폐수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국내임 일본 핵테러라더니 북한 핵폐수 방류옥에는 침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로 후쿠시마 오염수 어떻게 보면은 이 방류에 대한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한강 하구로 방류한다는 의혹이 있다면 정부는 똑같은 기준으로 강하게, 정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일관된 기준 없이 평양 쪽으로 핵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다면 그건 안보 포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방탄 정국을 멈추고 당당히 재판을 받으라. 민주당은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독식을 철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국회 권력의 견제 원칙을 무시하고 입법부마저 장악하려는 시도, 그리고 사법 수사를 방탄용으로 회피하려는 정황이 이어진다면 그건 명백한 민주주의의 훼손입니다. 정치 보복도 문제지만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대통령의 태도는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하자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자질과 도덕성, 정책 능력 모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자국민 역차별 대출 규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더불어 북한 핵폐수, 이 폐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고 국회는 장악하려는 이중적인 태도, 국민이 더 이상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결책으로 제시가 된다면 원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